안녕하세요. 아편전쟁을 주제로 동영상 촬영을 맡게 된 중국어 문화학과 이승아입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전쟁이 일어나기 전 중국과 영국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제 중국은 이미 청나라의 전성기를 지나 세태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당시 은은 납세의 수단이자 외국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는 지불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매년 아편 때문에 중국의 은이 외국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세계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때문에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유민이 되는 농민이 늘어났으며 그들이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왕조는 아편이 많은 중국인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제외하고더라도 반드시 아편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 특히 영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반대로 유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당시의 화폐였던 은이 중국으로 대량으로 유출이 되게 되었고요. 이제 18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영국 내에서 이제 은이 이전과 달리 많이 필요해지게 되자 동방무역 참가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는 방법이었죠. 아편 전쟁은 19세기 중반 중국과 영국 사이에 두 차례 벌어진 전쟁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발생했던 원인은 아편 교역 문제였지만, 이제 사실상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던 그 당시 가장 경제 규모가 컸던 중국에서의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강대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중국의 청왕조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청왕조는 서양 세력들을 이민족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제한적인 교역만을 허용한 상태였는데, 이 당시 이미 전성기를 거치면서 굳이 유럽 국가들과 무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국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무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진행하던 영국 정부는 이제 외교적 교섭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문화적 갈등으로 교역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왕조에 밀수출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고위 관료부터 떠도는 유민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이 되면서 아편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죠. 특히 빈민층의 아편 중독은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해서 청왕조의 재정 파탁까지 초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도광제는 인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해 아편 거래를 금지하게 되지만 오히려 밀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강경책에 반발을 해서 영국 오랫동안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고요. 영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대는 신식 군대였던 영국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이제 영국은 일방적으로 천비조약을 선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광저우 하역을 체결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제 영국군이 다시 북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과 영국 사이의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무역 상황이 다시 영국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영국은 다시 한번 북쪽 항구의 개방을 위한 조약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이제 청조정이 응하지 않자 이제 다시 무력으로 청조정을 압박을 하였고, 이때 빌미가 된 사건이 바로 에로 사건입니다. 이때 마침 자국 선교사가 피살된 데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프랑스는 영국 군대와 연합을 해서 베이징을 압박하지만, 이제 결국 그 당시 청조정은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제대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결국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조약에 불만을 품었던 청정부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텐진 조약보다 침략의 강도를 높인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은 결국 중국과 서양 열강 사이의 아편 무역을 합법화시키고 불평등 체제를 확립시켰고요. 중국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내륙 활동이 보장이 되면서 중국은 서양의 가장 큰 상품 시장이 되었고, 이제 사상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화 의식이 강했던 중국인들에게 외국 선교사의 포교 활동은 이제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중국의 주권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서구 세계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이 되는 한편 반식민지 사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이 두 차례의 전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도 마약 범죄에 극도로 민감하고, 이제 아편 전쟁으로 유례 없는 치욕을 당한 뒤에 이제 아편 단속을 꾸준히 강화해온 결과 중화권 국간의 마약 정책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현재까지도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